지구의 형성과 역장 이번에는 지구 내부 구조를 전 시간과는 지진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진환과 진원의 위치 결정까지 알아봤다면 지금은 지구 형성과 역장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 지구 내부 탐사를 해보아서 알아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프 잘 보이시죠? 딱 봐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해봤던 그래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어, 여러분들 이쪽이 바로 뭐가 될 것 같아? 이쪽이 바로 뭐가 될 것 같아? 그래. 여기 써있네. 여기 뭐 속도라고 써있네. 속도. 그래. 요거를 속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깊이 이렇게 볼게. 자, 그랬더니 속도가 더 빠른 파가 무슨 파야? P파죠. 더 느린 파가 S파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파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두 개를 합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죠? 실체가 있는 파, 실체파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자, 그런데 S파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바로 이 지점부터는 뭔가 여기는 드디어 고체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고체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체를 싸질머지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고체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라인이 보이죠? 요 라인 굉장히 얇은 라인, 요게 바로 지각입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급변합니다. 급변하는 바로 여기가 지각이에요. 선생님, 이게 급변이에요? 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확 기울기가 변하죠, 그죠? 여기가 바로 지각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각 다음엔 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멘틀이 있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맨 처음 이거 누가 발견했어? 모호로 비치치 불원숙면 기억나죠? 이걸 모호면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뭘 보고 발견했겠어요? 그래요. 바로 지진파를 보고 지진파의 경계가 뚜렷하게 속력이 변하는 걸 보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서 상당히 깊은 기간 동안 얼마까지? 약 한 2,900km까지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만 어쨌든 증가하죠. 증가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S판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부분, 요 경계면 2900까지 우린 여기를 뭐라고 불러?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각과 멘틀은 모두 다 무슨 상태라는 건 인정? 그렇지. 고체라는 건 인정. 왜? 피파에서 다 도착하니까. 자, 그러면 이미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외핵은 여러분들 액체 상태인 건 알고 있지, 그지?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그럼 기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체가 지구 내부에 존재하기에는 너무나 큰 압력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체를 뺀다면 액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핵 상태의 액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봐. 재밌는 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피파도. 왜 그럴까? 피파라고 해도 여러분들 액체라고 하면 분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를 압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얘도 너무 성근 매질 때문에 어때요? 속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S판 아예 통과도 못하고 여기가 외핵이 되는 거죠. 자, 외핵은 바로 액체인 상태입니다. 알고 계셔야죠. 자, 그 다음 다시 속도가 소폭 상승해서 또 불연 속면이 생기는데 여기가 바로 내핵이 되는데요. 요것도 발견한 사람이 있어. 요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 뭐야? 그렇죠. 이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 구텐베르크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본 적 있죠? 구텐베르크. 이름 참 어려워. 그래서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내핵을 발견한 사람은 또 레만이라는 또 여성과학자 레만면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견했는지. 선생님, 그러면 이 내핵은 무슨 상태예요? 내핵은 또 고체예요.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해요? 어차피 여기를 통과 못하니까 여기를 못 뚫고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미약한 피파가 도착하면서 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재밌게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 더 추가하자면 좀 선생님 이거 지우고 더 추가하자면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작게 그려졌지만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하잖아. 그럼 여기는 지각에서 얘들아 이 부분에서 지각에서 쭉 가다가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쫙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 거기가 어디냐면 20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200에서 400 정도 되는
20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200은 좀 그렇고 100에서부터 400이라고 할게요. 100에서부터 400 정도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연약권이라고 하는 데인데, 연약권은 여러분들 액체는 아니죠. 우리 배웠죠? 지구가 원에서 연약권이 바로 유동성이 있는 뭐였어? 고체였던 부분이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판 운동과 연관된 바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여기는 액체는 아니지만 약간 더 성근, 분자 간의 거리가 좀 더 먼 고체이기에 에스파든 피파든 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서 에스파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간 것을 단면을 딱 잘라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재밌는 그래프가 나타나네.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때요? 오호, 쫙 이렇게 도착해, 쫙 도착해. 여기가 어디야? 지각과 멘트를 도착한 파가 되겠죠, 이렇게. 이 파는 무슨 파가 도착해? P파도 도착하고 S파도 다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멘틀까지는 고체이니까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즉, 외액은 통과하지 않지만 외액이 경계까지 간 여기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를 0이라고 놓고, 여기를 103도라고 놓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봐라. 지구라고 놓을게. 지구를 중심하고 선을 딱 이어. 너희들이 바로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치자. 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치자. 여기서 지진이 딱 일어났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잴 수 있겠죠. 이렇게 각도를 잴 수. 이게 90도가 되겠고, 여기는 180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지진파가 만약에 이렇게 도달해서 이쪽에 딱 도달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 도달했어. 뭐라고 표현할 거야? 이거를 지심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건 90도지. 지심각 90도.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103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심각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연결해어 여기랑 연결된 각도를 읽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심각이야. 자, 그랬더니 외핵의 경계면을 지나서 도착한 이 지진파를 여기를 103도라고 봤더니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P파와 S파가 같이 오는 데까지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잘 봐. 쭉 진행하던 지진파가 도대체 뭘 만났길래 엄청난 굴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간 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안 나타나. 다시 얘기하면 어디가 안 나타나? 지진각 103도에서부터 142도까지, 지진각 103도에서부터 142도. 자, 103도에서부터 142도는 P파도 S파도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거의라는 말은 이따가 P파가 살짝 보이긴 해서 거의라는 얘기를 할게. 그래서 과학이 막 더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이 지역을 우리는 암영대라고 불러요. 이 암영대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왜 그랬다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너무나 큰 굴절이 일어났다고 그랬지? 왜 너무나 큰 굴절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에는 아마 그 정도의 굴절을 일으키려면 액체 상태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왜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액체 상태에 어느 정도 크기의 볼이 있어야 되겠다. 액체 상태에 아마 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영대는 액체 상태에 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베르크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나? 레만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그럼 암영대는 하나도 발견하지 말아야 되잖아. 지진파가 하나도 발견되지 말아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미약한 P파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진각 110도 정도에서 미약한 P파가 발견되는 거예요. 매 눈으로 계속 보니까. 암영대는 하나도 안 발견돼야 되는. 그때까지는 지구 중심에는 한
얼마? 한 5100 정도에서부터 한 6400까지 그냥 거대한 핵이 있는데 그건 액체 상태일 거야. 이렇게만 보였는데 110도에서 이상한 미약한 또 피파가 발견되는데 이 녀석이 발견되려면 그 안에 적당한 크기의 고체 상태의 내액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0도에 바로 미약한 피파가 발견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무엇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내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내핵의 존재가 바로 고체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을 피파의 움직임 그리고 고온고압 실험에서 지구의 그 가장 중심부의 강력한 압력으로는 도저히 여기는 액체 상태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서 고체 상태의 내핵과 액체 상태의 외핵, 다시 고체 상태의 멘틀과 지각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재밌지? 엄청 재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우린 궁금해져요. 그냥 그 물질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물질의 물리량은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 고압 실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지구는 어떻게 돼? 오호, 밀도가 어떻게 돼? 지각에서부터, 이게 지각 아니겠어요? 지각에서부터 갑자기 멘틀로 가면서 밀도가 탁 뛰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외액으로 가면서 밀도가 또 팍 뛰어. 내액으로 가면서 밀도가 또 팍 뛴다 이거야. 이거는 고온고압 실험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한 값이에요. 그러니 밀도값은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아하, 불연속적이야. 여러분들 연속될 때 뭔가를 나누기가 좋아요? 불연속될 때 뭘 나누기가 좋아? 그렇지. 불연속 면에서 뭔가를 나누기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내부를 나눌 때는요. 지구 내부를 구분할 때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제일 좋습니다. 방금 배웠지만 지진파 곡선의 불연속으로 나누거나 또는 밀도 곡선의 불연속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가장 높은 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가 내핵이 되고 여기가 외핵이 되고 여기가 멘틀이 되고 여기가 지각이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압력은 늘어나지만 이렇게 약간의 연속적인 변화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다음 그래프에 볼 텐데요. 온도는 어떻게 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이게 온도 그래프가 됩니다. 바로 보게요. 자, 계속 가볼게요. 같이 보자. 자, 선생님 방금 온도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온도를 보면 지온 곡선 보이죠? 그죠? 자, 근데 봐봐. 처음에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올라가다가 올라가긴 하면서 좀 천천히 가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갈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률은 점점 줄어드는 요게 바로 지온이에요. 자, 이 지온 곡선과 우리 실험실에서 뭔가를 돌을 녹여가면서 정말로 어떤 압력과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해봤을 때 나타나는 곡선, 우리 그걸 용융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용융곡선. 근데 이 용융곡선을 보면 선생님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볼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보색 대비로. 용융선을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용융은 뭐야? 녹는 거지? 녹는 거 아니야? 자, 즉 땅의 멘틀은 요 정도 온도가 돼야 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가 온도니까. 그런데 땅의 온도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핵은 어때? 녹는 점이 여기인데 실제 땅은 더 이거보다 온도가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 상태가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는 고체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온고압 실험으로 예상되는 지구 내부의 온도 곡선과 용융 곡선의 차이점이에요. 자, 근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Y축을 한번 잘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여기 제일 바깥에를 지각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조금 요거를 암석권이라고 볼게. 여러분들 암석권은 몇 킬로까지야?
100km. 그죠? 지각에서 멘틀의 일부까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요게 딱 봐도 뭔가 연약한 연약권이지. 그지? 이 연약권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십니까? 요인곡선하고 지운곡선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가 되는 거야. 액체는 안 되고.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온 상승률이 제일 큰 데는 어디야? 딱 보니까. 그래, 이 암석권이 지온 상승률은 제일 커. 그러다가 약간 둘이 붙어 있는 데가 바로 연약권쯤 되겠다. 아시겠죠? 자, 오늘 또한 15분, 16분 정도 영상이 됐는데요.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로 같이 보도록 하죠.